시진핑 국가주석이 사실상 쫓기듯이 권좌에서 내려올 것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절대 권력으로 3연임에 성공한 시진핑이 쫓기듯이 권좌에서 내려온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반론이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러한 주장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시진핑이 꺼내들었던 중국몽이라는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은 공산당이 일당 독점하고 있는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안정적으로 통치할 수 있었던 기반에는 5년씩 10년 동안만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즉 3연임을 제안했던 것들은 상당한 정당성을 갖고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또 하나 중국 공산당이 내세웠던 것이 바로 칠상팔하 정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70세까지는 높은 고위직에 오를 수 있지만 80세가 되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중국 공산당이 자정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믿음을, 그리고 신뢰를 주기에 충분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시진핑 국가주석으로 인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쭉 지켜왔던 3연임제를 무너뜨리고 칠상팔하 정책조차도 폐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명분이 중국몽이었습니다. 즉 중국이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고 또 패권 국가가 된다는 비전이었습니다. 당연히 중국 국민들은 환호했지요. 그 비전과 중국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시진핑은 결국 3연임에 성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국은 많은 인구수와 풍부한 자원으로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면서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몽, 그러니까 1대1로를 통한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는 가능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시진핑과 중국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준 계기가 2014년도에 발생합니다. 바로 푸틴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침공하고 또 그 영토를 러시아의 영토로 병합하면서 대만 침공을 통해서 대만을 통일하고자 했던 중국의 오랜 염원이 당장이라도 달성될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들은 말 그대로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크림반도 침공에 대해서 그저 손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중국의 자신감은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시진핑의 중국몽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 중국이 어떤 나라인가에 대한 실체를 분명하게 각인시켜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말 그대로 치명적인 실수였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 시점부터 시진핑의 통치 기반과 중국의 경제 발전은 상당한 걸림돌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미국과 서방 세계는 그동안 환율 정책 그리고 보복 관세를 통해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그 기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견제가 아니고 말 그대로 주저앉히는, 무너뜨리기 위한 정책으로 급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1970년대 말 중국의 덩샤오핑은 흥묘백묘론, 그러니까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그러니까 민생을 챙기고 경제 발전을 이룩하면 된다는 실리주의 노선을 채택하게 되고요. 이건 중국의 일대 혁명적인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저렴한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는 중국이 이제 돈을 벌겠다. 그리고 돈을 버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바꾸게 됐다면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이후에도 도광양해론, 그러니까 때를 기다렸다가 그 때가 오기 전까지는 힘을 숨긴다는 정책을 쭉 이어왔거든요. 그러한 정책 때문에 서방 세계는 중국의 우호적인 시선을 갖고 있었고 또 중국의 다양한 혜택과 인센티브 주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시진핑이 중국 중심의 세계 패권을 주장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빠른 경제 성장으로 축적해놓은 부를 통해서 주변의 가난한 나라들을 예속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거든요. 동북공정 역시도 대한민국에 엄청난 위기감을 불러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 중국의 청년 실업률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경제 지표들도 사실상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고 이는 곧 국민들의 지지 기반이 붕괴되기 시작하는 전조로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절대 권력자들의 선택은 자명합니다.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통치의 명분과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들이 그동안 독재 권력이 보여왔던 일관된 모습들이거든요. 이는 곧
대만 침공과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 구조가 현실화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중국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 절대 권력을 추구했던 시진핑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